안녕하세요. 박선식입니다. 미술로 보는 동양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내용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선식 교수 방법이라고 해서 이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씩 되풀이하면서 생소한 개념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풀이하는 그런 나선식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사 강의이긴 하지만 관련된 자료를 또 이렇게 동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좀 긴데, 꽃과 여성 그리고 기림과 바람이 어린 동양미술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꽃과 여성은 알겠는데 기림과 바람, 기림이라는 것은 어떤 추앙이라는 뜻이죠. 숭배. 제가 한학을 별도로 또 전공을 했지만 한자 쓰는 걸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우리말을 자주 쓰는데, 기림은 추앙, 숭앙 이런 뜻이고, 바람은 염원, 기원 이런 뜻이 되겠죠. 여성이라고 하는 어휘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상당히 우리 오랜 인류사에 있어서 남성과 같이 인류의 어떤 고단한 삶을 지혜롭게 헤쳐온 동반자겠죠. 그리고 어린 아동기를 벗어나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인생 반려자가 삶의 어떤 동지이기도 한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과 관련된 미술 행위, 미술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한 미술사가 드문드문 시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천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이라고 할 때에 여성이라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꿀 때 흔히 계집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계집이라는 어휘는 의외로 좀 불편한 어휘입니다. 여성들이 자주 쓰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많이 쓰는 어휘죠. 계집이라는 건. 근데 계집은 그 본래의 뜻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집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가시라는 말을 쓰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뭐에 찔리면 아픈 뾰족한 것을 가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픈 가시를 연상하기 때문에 쓰기가 좀 애매한 어휘이긴 합니다. 근데 이 가시는 찔러서 아픈 가시랑 발음이 똑같지만 여성의 또 다른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오늘날 쓰고 있는 이 아가씨라는 말에서 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각시라는 말에서 이 각의 기역 받침을 빼면 가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씨와 각시, 여기서 여성을 뜻하는 우리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술 문화 속에 여성은 언제부터 표현되었을까 하는 문제가 하나의 숙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술 문화 속에 여성이 표현된 것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골각기 같은 데도 인물 도상이 새겨져 있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서 여성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뚜렷한 그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암각화 단계에서 여성이 미술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술사에 있어서의 여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공간적인 아름다움과 시각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손재주, 이것과 연관되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그 가미됨으로써 소위 미술사라고 하는 장르가 생기는데, 여기에 다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여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성 예술 문화사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그 인류사의 어떤 흔적을 탐구한다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이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학문적으로 우리가 대상화할 때 흔히 접하는 어휘가 이 남성성이라는 말과 여성성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남성성을 흔히 생각할 때는 좀 굳센 것, 뭔가 좀 힘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성성 하면 뭔가 좀 온화한 그런 그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물론 뭐 권투를 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또 요리를 하는 남성이 있고요. 간호사 일을 하시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어떤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생리적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서 재단하는 것이 오늘날 21세기에는 좀 어폐가 있을 줄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남성성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굳건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여성성 하면 온화한 이미지, 이런 것이 아직은 좀 그 관행적으로 느껴지는 그 어떤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주역에서의 어휘를 좀 구태여 좀 빌려서 표현하자면 남성성은 건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이 건자가 하늘 건자인데 이 하늘이 이 땅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남성은 뭔가를 이렇게 베푸는 그런 느낌으로서 이렇게 쓰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이 볼 때는 이런 건도라는 개념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성을 뜻하는 그 주역에서의 어휘는 곤도입니다. 곤자가 땅곤자인데 높은 하늘에 비해서 땅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존여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주역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높다 낮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사회적인 위상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비를 내려주고 이 땅을 땅답게 해주는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어떤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러면 땅은 위에서 비를 내리거나 햇빛을 따뜻하게 이렇게 좀 베풀어 주면 그것을 받아서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상 작물들이 잘 생육하는 어떤 그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도와 곤도의 개념은 그렇게 꼭 그 권위적인 어떤 시각에서만 판단할 건 아니고 다만 이 남성과 여성을 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높은 곳과 아주 낮은 곳을 이렇게 대별시킨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 미술로 살피는 어떤 여성의 어떤 흔적을 이야기할 때 이 울산의 신암리에서 나온
이 토우영 그 여성상을 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토우를 보면서 같은 선사시대의 토우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관능적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정식 논문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관능적이라는 것은 천박한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감각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감각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그 선사시대 토우로 보면은 이 여성의 이 허리선이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자연미가 이게 확인되는 어떤 이런 그 전신상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다른 여성상들은 이게 좀 비대하죠. 근데 울산의 이 실암리에서 나온 여성 토우상은 실제 여성처럼 허리가 잘룩한 어떤 자연적 허리 곡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 실암리의 토우를 세계의 여러 그 여신상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로 그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토우를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머리가 없죠. 그리고 이 당사자를 그 기준에서 볼 때 오른쪽에 팔뚝이 없습니다. 또 왼쪽에 팔뚝이 또 없어요. 그리고 하부는 거의 훼손이 돼 있죠. 이것을 가지고 그 연구자들은 오랜 동안 그 땅 속에 있다 보니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 없어졌을 거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발굴을 좀 1, 2년 해본 그런 경험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전신상이 이렇게 좀 철저할 정도로 파손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토기를 예를 들자면, 토기가 파손됐으면 파손된 일부가 얼마 안 떨어진 지역에 파묻혀 있어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거기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바에는 그게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그러면은 이 여성토우 전신상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머리도 없고 오른쪽 팔뚝, 왼쪽 팔뚝, 하부가 왜 단 한 조각도 찾아지지 않는가? 이것은 심각한 그 고민을 부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같은 신석기 시대에 중국의 그 유적지에서 그 어떤 그 발굴 사례가 있냐면, 그 젊은 여성들의 이 두개골을, 쉽게 말해서 머리죠. 머리를 잔인한 무기에 해당되겠는데, 신석기 시대에는 뭐 석기겠죠. 잘 간 간석기 칼 날붙이로 그 젊은 여성들을 일일이 그 머리를 잘라서 매장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그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여성의 두개골이 잘린 것은 여성에 대한 집단적 학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연구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인신공의의 하나의 그 결과일 것이다. 인신공의를 우리말로 바꾸기가 어려서 그냥 썼는데요. 사람의 몸을 바쳐서 희생을 대신하는 것, 이걸 인신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인신공의가 지금은 할 수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되죠. 근데 예전에 보면은 인신공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장 그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인신공의의 사례는 우리의 심청전입니다. 그 인당수라고 하는 서해 바닷길에 거센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바다 신인 해신에게
산 제물을 바치는데 그것이 바로 인신, 사람 몸이라는 거죠. 그것도 젊은 처녀를 바쳐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해길을 통행하는 그 뱃사람들이 적절한 처녀를 물색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심청이었다는 거죠. 심청이는 처녀였고 뭐 미모도 갖췄고 뭐 이런 등등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300석을 주는 조건으로 그 심청의 몸을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심청전을 보면은 그 심청이 물에 빠져 들어가죠. 그게 바로 인신공의인 겁니다. 그 인신공의의 역사가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인데 이것이 중국의 고고학 발굴로 확인이 됐어요. 젊은 여성들의 두개골을 정말 끔찍할 정도로 한두 명도 아닌 여러 사람을 잘라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신암리의 이 토우영 여신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울산 지역에서 그 고래잡이를 하든 뭐하든 그 거친 그 바다를 상대로 생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뭔가 아주 오랜 시절부터 인신공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언젠가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겠죠. 바다신을 잠재우는데 꼭 사람을 처녀를 바쳐야겠느냐. 뭔가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신석기 사회라도. 이를테면은 어떤 처녀의 어머니가 한사코 우리 딸을 바다로 못 집어넣는다 해서 반대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건 그러면 바다신을 뭐 속이는 방식이 되겠지만 사람과 비슷한 형상으로 집어 던지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 토우상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사람과 거의 그 비율이 같게 만들 까닭이 없는 거죠. 다른 선사시대 때의 그 여성상을 보면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나오고 허리선이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뚱뚱합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예요. 우리 울산 실암리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실암리 토우상을 통해서 이미 우리 신석기 사회에 사람 목숨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애틋한 감정이 사회적인 어떤 정서로서 서서히 생긴 게 아닌가.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민족을 찬양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비난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태여 우리 민족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허리설의 어떤 그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인신공의 사례를 비교를 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전에 소개한 자료이긴 한데요. 이 내몽골 지역의 이 춤추는 무당의 어떤 암각화인데 되게 선사시대의 이 암각화를 보면 성징을 뚜렷하게 표현하는데 이 아랫부분에 남성을 암시하는 그 성징이 발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상을 여성으로 대개는 봐요. 그렇다면 이 여성이 허리 위로 흩날리듯이 옷이 흩날리듯이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 여성의 이 내면 세계를 우리가 100%를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떤 발랄한 삶을 추구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은 가능하죠. 그 사람이 춤을 춘다라는 건 기쁘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사시대의 여성들은 지긋지긋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재미지게 사는 걸 원했을 것이다. 물론 사람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어느 누군가를 막론하고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좀 하나마나한 소리이긴 합니다만
선사시대 여성들도 굉장히 좀 즐거운 삶을 지향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바램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